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 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유튜브에 의해서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의 중심인 천황제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신도를 보통 우리가 국가 신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국가 신도가 왜 나오게 됐느냐? 신도의 어원, 그리고 신도의 연원부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명치유신이 되고 나서 명치정부에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서 일본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꾸자, 이런 게 명치유신의 의미죠. 그 전에는 일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쉽게 말하면 군정이었죠. 군정.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무라이 정권인데 이걸 명치정부로 이어받으면서 일본은 어떤 방향으로 국면을 바꾸느냐, 여기에서 종교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명치정부에서 주도한 게 명치헌법, 그 다음에 플러스 신도의 국교화였습니다. 그런데 신도의 국교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신도하고 불교가 일본에서 융합이 돼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섞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상태에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는데 일본이 명치유신으로 새로운 나라가 됐다고 그랬는데 신도를 국교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양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고, 또 하나 불교계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를 국교화하는 건 포기를 하고, 그러면 일본이 앞으로 천황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해낸 게 국가 신도라는 걸 만들어서 다른 일반 종교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민족 종교로 해야겠다고 해서 만든 게 신도입니다. 그런데 신도는 그러면 어떤 구도를,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처음에 신화에서 나올 때 일장기가 태양을 뜻하는 거죠. 태양의 신이 아마테라스 오미감이라는 태양의 신이 있는데 그 태양의 신 직계 후손이 일본의 미야자키에 와가지고 다시 동쪽, 나라의 동쪽을 정벌을 해서 동쪽에서 신무천황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신무천황은 태양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게 신화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도에 자기네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은 태양의 후손이고 이 천황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천황이 지금 계속 이어받죠. 지금 일본 천황계는 125대 정도 되는데 신무 천황부터 계속 이어와서 지금 나루히토 천황까지 이어온 겁니다. 이걸 보다 만세 일계라고 합니다. 쭉 이어받았다는 거죠. 중국도 거의 한 100개 정도 천황이 바뀌었죠. 한국도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일본은 천황이 하나가 계속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황이 바로 모시는 데가 이세신궁이랍니다. 이세신궁.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신사에서 이 천황을 모시고 또 각자 그 신사마다 천황 말고 다른 사람을 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신사를 서열을 다 매겨놨다는 겁니다. 이 신도를 조직할 때 왜 이런 게 필요했느냐? 명치유신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봉건 지배적 그 질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무라이 정권이 무너지면서 명치유신이 새로 왔는데 그때는 천황이 약했죠. 사무라이 정권에서는 천황이 약할 수밖에 없죠. 사무라이 정권이 강하니까. 그 천황 이미지가 너무 약했다 이거죠. 그래서 천황 이미지가 예술이나 하고 공정에서 아주 유약한 관계였는데 이걸 좀 더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천황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메이지 정부에서 이 천황의 이미지를 바꾼 겁니다. 이 신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천황을 신격화를 시킨 거죠. 천황의 권위가 천황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가 아니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태양의 후신으로서 천황이 계속 오기 때문에 천황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신이다. 현인신, 아라히토감이라고 그러는데 천황의 권위를 완전히 세워놓습니다. 자, 천황의 권위를 세워놓음과 아울러서
일본에서는 이걸 제도적으로 이걸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마테라스 오카미부터 쭉 해왔다는 거. 그 하나. 두 번째는 일본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에 천황의 어떤 신권적인 권위를 거기다 집어넣죠. 그 일본 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암살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헌법을 만든 거죠. 또 하나, 일반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국가를 보호하고 천황 황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일본 국민의 의무라는 걸 교육칙에 만듭니다. 또 하나, 가족주의라는 걸 만듭니다. 가족주의. 그 이전에는 일본이 가족주의에 대해서 의식이 별로 없었는데 가족주의가 필요하다. 왜? 일본이 가족주의를 왜 필요하느냐? 일본 천황가가 기본적으로 본가고 나머지는 다 일본 가족들은 거기에 분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족주의 전통을 만들었던 거죠. 자, 거기에 또 하나 국가 신도가 나옵니다. 종교 면에서도 천황제를 뒷받침한 거죠. 신도라는 게 뭡니까? 신도라는 건 천황을 모시는 거죠. 국가를 모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잡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가 모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는 경이로운 것을 모시는데 그 경이로운 게 뭐냐면은 가장 일본에서는 천황, 그리고 국가, 그리고 자기 조상, 그리고 자연. 신도의 대상은 경이로운 거랍니다. 경이로운 거. 이래서 이제 국가 신도로서 종교를 자기네들이 정립했고 이런 바탕 위에서 본격적으로 군국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교육 칙하고 군인 칙유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가의 부정적인 방향인데 군인 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관이 말하는 것은 천황이 말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하급자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게 군인 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이 침략주의에 하게 된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군인을 황군이라고 하죠. 그 황자가 뭡니까? 천황할 때 황자죠. 천황의 군대는 바로 상급자의 명령을 바로 하급자가 받는 게 황제가 천황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상급자 말은 천황이 말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 말은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되고 하급자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군국주의의 기본 논리가 됐던 겁니다. 교육, 국민들을 교육하는데 천황제, 그리고 군인 축유에도 천황제, 또 하나 종교에도 천황제를 도입한 거죠. 그리고 내면 세면은 국가 신도로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신도 국교화를 하려고 했지만은 안 돼서 결국 일본이 국가 신도를 다른 일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민족 종교로서 자기네들이 뒀다는 거죠. 이 국가 신도가 결국 나중에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야스쿠니 신사에 왜 일본 국민들이 참배를 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특별하게 천황한테 충성을 하고 죽은 전몰자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황 숭배와 군국주의의 상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야스쿠니 신사가 일반 이런 전몰자를 모시면 괜찮은데 1급 전범을 모시면 안 된다고 우리나 동남아나 모든 국가가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1급 전범을 왜 야스쿠니 신사에서 모시느냐? 일본은 이 조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상을 잘 모시면 그 조상이 반드시 후손들한테 복을 내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조상을 배신할 수 없다는 조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전범들을 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낼 수가 없다. 분사를 해라.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하지만 자기네들이 합사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조상관과 이 야스쿠니 신사가 하는 그 일본 나름대로 논리 때문에 늘 우리하고 마찰을 빚는 거죠. 일본의 또 하나 문제는 천황제 파시즘입니다.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태리의 파시즘이나 이하고 약간 틀립니다. 독일의 나치즘, 이태리의 파시즘은 밑으로부터의 파시즘인데 이 일본의 파시즘은 위로부터 천황으로부터의 파시즘입니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개인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높이는 건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대대로 이어온 천황가에 대한 파시즘으로서 종교적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황제 파시즘이 결국 군국주의하고 나중에 또 연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에는 전쟁이 2차 대전 때 끝나고 천황제를 과연 미국이 폐기할 건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건가 엄청나게 미국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천황제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첫째 이유로는 일본이 폐허가 됐는데 이 폐허를 빨리 복구를 해야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경제가 되살아나서 동남아에 소련을 방어할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데 일본이 빨리 폐허해서 복구를 하려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심점이 바로 천황제다 이렇게 판단했고, 두 번째 미국이 판단한 것, 소련과 대적하려면은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론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천황제를 하게 되면은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천황제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타협한 게 지금까지 신권적 천황제는 안 되고 상징적 천황제를 둬라. 그래서 바로 미국과 일본의 타협의 산물이 패전 이후에는 상징 천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 천황제를 계속 일본이 유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천황의 권위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천황이 총리를 임명하고 최고재판소장도 임명하고 헌법을 제정을 하고 또 국회 소집 중의원 해상권 다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사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각이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상징 천황제죠. 최근 들어서 상징 천황제가 아니고 신권 천황제를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라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1999년에 국기와 국가법을 성립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히노마루하고 기미가요제입니다. 기미가요는 일본의 국가죠. 기미가요, 그 기미 자체가 천황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기미라는 게. 자, 또 하나 히노마루가 뭡니까? 히노마루가 일본의 태양입니다. 태양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의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 오가미의 바로 후손이 신무천황이라고 그랬죠. 이 히노마루, 기미가요 다 천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국기 국가법을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지금 참배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신권 천황제를 부활시키려는 거죠. 자, 새로운 역사 문제 그리고 이런 게 모두 다 우익 민족주의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상징 천황제로 너무 약하다. 과거 신권 천황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2019년 4월 30일 날 아키히토 천황이 천황직을 내려놓는다 그랬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너무 우익 민족주의 성향으로 가니까 천황도 인간이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천황을 못하겠다 해서 퇴위를 한 그런 면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키히토 천황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백제의 자손이다. 무연왕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의 그 얘기는 무시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베 정권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에 대한 경계 내지 불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일부이지만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나루히토 천황이 지배를 하고 있죠. 일본의 천황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일본의 신도를 이해할 수 있고 일본의 신도를 이해해야지 일본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일본인은 도대체 뭘 믿고 사느냐 우리가 거기에 궁극적인 그 화두에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신종교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아시죠? 오음 진리교로 유명했던 아사하라. 이런 일본의 신종교들이 창가학회, 일본의 공명당의 근본인 창가학회 이런 여러 가지 신종교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종교들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료 조직 체계로 나가고 과거 일본 종교의 특징인 의례 의식을 간소화하고 이런 일본의 신종교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일본의 종교를 알고 그리고 일본의 종교를 알음과 동시에 일본의 정서 그리고 일본인의 사고 방식을 좀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됐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